돈을 벌어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게 미국의 이제 다큐멘터리 하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중공업을 꽉 잡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중공업하고, 이게 철강 산업 이런 걸 꽉 잡아요. 근데 철강 산업이 이제, 오고 조선 사람이, 철강 산업보다도 조선 사람이 먼저 이게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인건비가 싼데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전함을 갖다가,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해군력이 세계 최고였어요. 2차 대전 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최고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게 인건비가 망했으니까 인건비가 싸, 일본이. 근데 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래, 일본이 싼 노동력으로 이게 숙련된 노동자의 그 인력과 싼 그 인력이 이게 그 시너지를 일으켜서 조선 산업이 이게 중공업이 발달해요. 중공업이 발달하면 철강 산업도 같이 발달해. 왜? 예를 들어서 철을 갖다가 조선소에 갈 철을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 같아서 사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자국에 있는 철강 회사한테 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무거운 거 이게 운반비가 더 들어가, 이게 생산비보다. 그럼 가까운 데 철강 회사와 조선소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철강 회사와 이렇게 머시기 회사죠. 이게 미시무시인가 있죠. 그럼 얘네들도 같이 그걸 상승을 해가지고 조선 산업이 이게 원체 많은 철강 제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철강 회사들이 겁나 크게 미시비시예요, 이게. 그 당시에 미쓰비시가 어마어마해. 원래 큰 회사인데, 2차 대전 때, 원래 큰 가문 회사예요. 근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조선 산업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제일 철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야. 미국에서 일본으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넘어가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좋으니까 품질 좋은 상선과 배와 자동차를 더 싸게 생산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 이제 맨날 일본한테 무역 적자 되니 뭐니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그때예요. 그때가 어떻게 되냐? 이제 미국은 그때가 정체기에서 이제 소멸기로 넘어간 거예요. 두 가지 중공업인데,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거의 동시에 움직여요, 얘네들은.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그 당시에 정체기에서 소멸기에 이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조선 산업과 철강 산업이 일본이 도입기에서 팽창기로 성장을 해요. 그게 일본의 그게 이제 6.25까지 겹치면서 더 성장을 해요. 6.25는 이제 철강 제품이나 이런 거 갖다 거였잖아. 근데 이병철 회장이 예전에 고물 6.25 때 탱크 같은 거 고물 팔아먹어가지고 일본 미쓰비시에다가 겁나게 팔아서 떼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야. 이병철 회장은 그럼 그걸 갖다가 전쟁에서 박살난 거 갖다가 그걸 주워다가 미쓰비시에다가 다시 팔아먹고, 미쓰비시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전쟁 물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먹고, 이걸 계속해서 한 거야. 이제 그 흐름을 탄 거야, 이병철 회장이. 아, 이거다 하고.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도입기, 팽창기, 정체기, 소멸기가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돼요. 자, 그 당시에 6.25 때 일본이 도입기에서 팽창기로 중공업 산업, 조선 산업이나 중공업 산업 같은 게 다 이 팽창을 청각 산업까지.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으로 다 들어갔겠죠. 일본 물자를 사갔으니까. 우리나라 약탈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물건 뺏어가고 해가지고, 막 부자 된 거 없잖아. 오히려 도와줬지. 그죠? 잘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했는데, 승전국도 아니야. 이게 애매모호하게 원래 상태로 왔어. 그래, 한국으로부터 다 거지 국가 됐어. 이 한국이란 나라. 한국으로부터 뭘 돈을 뜯어낼 거야, 금을 뜯어낼 거야, 뭘 뜯어낼 거야. 오히려 와가지고 더 도와주죠. 물자를 더 도와주죠. 미국은 그랬죠. 근데 여기서 돈을 번 거 없어. 미국은 6.25 전쟁에. 6.25 전쟁에 누가 벌었어? 일본이 벌었어. 그래, 일본이 그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요. 그 당시에 중공업 산업, 조선 산업, 철강 산업,
이게 다 도입돼서 팽창기로 넘어가는 게 6.25 전쟁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자, 팽창기에서 이제 정체기로 나와서 이제 소멸기로 가겠죠. 자, 일본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일본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본이 자기네 이제 물건을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어. 자, 일본의 저기 최고의 이제 수출 효자 상품, 자, 조선 배를 많이 팔아먹었어요. 자,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자동차 많이 팔아먹었어요. 자, 이 자동차나 이게 이런 걸 많이 중공을 많이 팔던 철강 회사들도 많이 여기다 팔아먹어서 같이 이게 저기 상승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자산업이죠. 테레비나 TV, 뭐 냉장고 같은 이제 전자제품, 전자산업으로 많이 켰어. 자, 이 네 가지 산업을 뒤에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이제 일본이 이제 거의 독식을 하다 했어요. 자, 이 네 가지 산업을. 자, 잘 보세요. 이 네 가지 산업으로 수출을 해서 잘 먹었어. 근데 이제 저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부흥을 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일본에 있던 중공업 산업을 그대로 해요. 자, 조선소를 갖다가 건설을 해요. 현대조선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자, 조선소가 막 우리가 잘 몰라서인데 국가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인 게 조선소예요.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뺏긴 거야. 조선소를. 자,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근데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쫓아갔죠. 자동차도 전 세계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이란 나라 입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다 뺏겼어. 많이 뺏겼어. 이제 아직도 자기가 주도를 많이 하는데 많이 뺏겼어. 한국 회사 현대기아자동차한테. 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일본의 먹거리를 그대로 우리 한국 회사들이 다 뺏어 와요. 이제 그 시장을.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이게 조선하고 이게 자동차가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게 철강을 수입을 하면 겁나게 비싸게 수입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마진이 안 남아. 조선하고 요 자동차 이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국내에 철강 산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게 포스코예요. 현대제철이에요. 또 조그마한 이제 제철 회사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얘네들이 현대기아자동차나 철강 회사들이 현대기아자동차 조선소에다가 싼 가격에 이거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면 같이 윈윈해가지고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제 중공업 산업이 이제 중장비 같은 산업들이 있어요. 이제 뭐 철도 하여튼 쇳덩어리가 들어가는 모든 산업 있잖아요. 이제 이게 중장비 중공업 산업이야. 중공업 산업 일대가 다 넘어와요. 많이 넘어와요. 그 시장 자체가. 예전에 일본이 그걸 딱 꽉 짜고 있어, 고부가치를. 근데 일본이 먹던 걸 우리가 한국이 다 뜯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팽창기에 들어와서 정체기로 넘어가요. 그 당시에. 나라마다 이게 그 산업의 입장이 틀려요. 자, 역사적인 사례를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 중공업 산업의 3대가 뭐냐면 조선 자동차 철강이에요. 쇳덩어리를 제일 많이 이게 소모를 내. 나머지 기타 등등 중공업인데 중공업의 최고 큰 산업이 이 세 개 산업이 우리나라 넘어와요. 시장을 같이 이제 많이 나눠 먹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되냐? 팽창기에서 정체기로 넘어가요. 이제 성장을 못해. 마진이 박해.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도요타가 이걸 하죠. 마른 수건도 짜가지고 이게 짜내는 이런 이제 전략을 해요. 왜 마른 수건을 짜내냐? 이게 한국 기업 때문에 예전에 마진이 주니까 마른 수건을 안 짜도 되는데 이제 한국처럼 한국 기업이 단가를 싸게 이제 똑같은 제품을 질 좋은 상품을 싸게 내놓으니까 예전처럼 비싸게 못 파는 거야, 일본 제품을. 그럼 어떻게 하냐? 단가를 낮춰야 돼. 단가를 낮추려면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요. 일본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비싸요. 그러면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요, 일본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른 걸레 짜야 돼. 그래서 그 도요타의 마른 걸레 그 이론이 그거예요. 예전에 한때 8, 90년대가
이제 90년대인가 그 도요타의 마른 걸레 그 짜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책이 겁나게 나오던 시대가 있어요. 이게 도요타나 일본 회사들이 마른 걸레를 짜는 이유가 한국 기업들은 그래요. 왜? 똑같이 수출해서 이제까지 먹고 사는데 한국이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겁나게 싸게, 질 좋은 물건을 겁나게 싸게 돼. 그럼 우리가 옛날처럼 비싸게 못 팔아먹어. 우리도 단가를 낮춰야 돼. 근데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왜? 인건비가 비싸. 일본이. 예전에 뭐 8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배 이상이었어요. 80년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많이 좁아진 거예요. 88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 당시 저희 매형도 반도체에서 일을 했는데, 일본 회사 반도체에서 이렇게 저희 매형이 이제 일을 했어요. 80년대 하여튼 저거 기점은 그때. 근데 정확히 일본 회사가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연수를 가면 일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그 인건비가 10배가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90년대, 80년대 말하고 90년대 초 상황이야,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인건비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 최하 1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저희 큰 명이 반도체 회사를 저하고 11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네. 90년도 초반인가? 90년도 이 양반이 88 올림픽 때 군대에 있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 당시에는